네,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중등 생물 경기지역 합격생입니다. 김태희 교수님 강의와 함께 수업 실현 만점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키워드와 키센텐스라고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유명하시니까 수강을 했는데 들을수록 구조화된 판서와 각 개념이 문제에 나왔을 때 어떤 표현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키워드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과교론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차 준비할 때도 1차 준비하면서 생긴 교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고민 없이 신청을 했는데요. 어떤 순서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실현은 어떤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서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재수에 합격을 했는데요. 재학 초수 때는 교육학과 과교론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 내용학 빼고 나머지를 미리 끝내둔 다음에 1년 동안 생물 내용학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7월까지는 전공 내용학을 90, 과교론은 10 정도로 매일 문제 10개씩 풀어보는 정도로 공부를 했고 문풀반이 개강을 했을 때부터는 이제 내용학과 과교론을 8대2 그리고 9월부터는 교육학도 더해서 내용학, 과교론, 교육학을 7대2대1의 비율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에 말씀해 주셨던 8칸 종이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했던 게 25페이지 정도가 모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초수 때는 김태희 교수님 풀커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 판서에 제 필기를 더한 단권화를 만들었고 이걸로 8월부터 11월까지 동기와 함께 짝스터디로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6회독 정도를 돌렸던 것 같아요. 이때 열심히 다져두었던 것을 바탕으로 재수 때는 문풀 강의만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해당 개념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을 판서에 추가로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아제, 브루너, 비고츠키가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같은 표현들을 이렇게 교수님 판서 옆에 제가 추가로 적어두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판서와 설명입니다. 이제 1차 시험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키워드가 포함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개념별로 핵심 키워드나 문장을 교수님께서 판서로 구조화해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라면 절대 못 알아차렸을 이제 과교론이 어느 정도 틀이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크게 1차 발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발표 전까지 12월 한 달 동안은 교과서 분석, 2022 개정교육과정 필수 탐구 목록을 한 바퀴 실현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교과서 분석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첫 시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탐구 활동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5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탐구 활동마다 첫 번째로 교사용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서 해당 탐구 활동에서 어떤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5E 모형을 기본으로 두었을 때 어떤 판서를 하면서 실현할지 생각을 해보면서 판서를 쭉 짜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본을 써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형이 바뀌면 또 이 대본을 적용할 수 없기도 하고 해서 저는 대본은 따로 쓰지 않았고 저만의 도입부 틀만 만들어두고 판서를 짰습니다. 그리고 이게 판서를 짜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경기도는 15분 안에 설명을 이제 구조화해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개념이나 문장이 무엇일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서를 안 하고 말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손이나 실현하는 자세가 애매해져서 판서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분석한 것을 필수 탐구 활동들을 온라인 밴드 스터디에서 한 바퀴 실현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개씩 실현을 하고 필수 탐구가 아닌 자료 해석형 탐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원들과 분량을 나눠서 교과서 분석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준비할 때는 시간이 진짜 부족해서 1차 공부할 때보다 새벽에 잠든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1차 발표 이후에 한 달 동안은 대면으로 짝 스터디를 구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수업 설계 역량 준비도 같이 했었어요. 월수금마다 각자 2개씩 하루에 총 4개를 실현을 했고요. 자기가 실현하지 않은 주제는 밴드에 판서를 올려서 서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2025 탐구활동 중에서 좀 큼지막한 것 같은 탐구도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터디 방식은 완전 실전처럼 20분 동안 구상을 하고 타이머가 울리면 항상 책상에 앉아서 5분 동안 수업 설계 역량을 답변하고 칠판으로 가서 15분 동안 실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구상하는 연습, 그리고 시계를 보는 연습, 그리고 수업 설계 역량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말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익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실현하는 모습은 항상 촬영을 했는데요. 초반에 뒤돌면서 판서하는 거나 구상지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이 자기 피드백을 하는 용도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가 수업 설계 역량이 새롭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원과 함께 지난 수업 나눔 기출문제들을 기반으로 예상 문제를 내보고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수업 실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을 돌아보면 실현을 할 때 수업 설계 역량에서 말한 내용을 모두 녹여낸 점 같습니다. 설계 역량이 실현 앞으로 나온 이유가 수업을 실현하기 전에 교사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그것이 실제로 반영된 수업을 하고 있는가까지 평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상실에서는 첫 번째로 설계 역량 문제를 먼저 보고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적고 두 번째로 실현을 실제로 구상을 하면서 설계 역량에서 말한 요소들을 수업에 어떻게 녹여낼지 같이 고민해보는 순서로 구상을 했고 이 부분들은 구상지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빠뜨리지 않고 전부 말하고 나왔습니다. 어느 한 수업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매 수업이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교수님의 동기부여 타임마다 이제 예상 문제 끝에 적어주신 글들을 읽으면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와닿았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돌아볼 수 있어서 그래, 오늘도 해보자! 마음 먹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Just do it!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공부에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괜히 여러 가지 가정을 하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잠시 접어두고 할 일을 하자! Just do it 하자!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올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는 당일 아침마다 자료를 왕창 들고 갈 정도로 많이 불안해했었는데요. 평가실 안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분들과 눈이 마주친 후부터는 평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스터디 해왔던 것을 한 번 더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안 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험뿐만 아니라 2차 시험에서도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자신감은 다른 평가자님들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문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온 나를 믿어준다면 그 믿음이 분명 시험날에 최고의 운이 되어서 자신감을 달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